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줬죠. 축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뭐 축제가 좀 늦죠. 이미 축제는 시작돼서 신나게 음악이 울리고 여러 파트너들과 춤을 춰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파트너로 반도체군을 선택할지, 그렇죠? 전통의 강자 2차전지 백작을 선택할지,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될 문제이지 이미 축제장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축제에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1번은 평화협상이죠. 1번은 평화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이 진전이 되는 것처럼 또 기사를 흘리네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트릭이죠. 러시아의 트릭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러시아는 이 불리한 전세 역전을 위해서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시 이제 전략을 짜고 협상에 나설지 재차 공격을 할지 마지막 이제 뭔가를 짜기 위해서 일단은 평화 협상안을 흘리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 또 한 번 얘기가 오겠죠. 제가 봐서는 마지막 한 번 더 공격을 해보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협상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살짝 역전됐다가 다시 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금리 역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식시장과 위험자산이 먼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금리도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뭔가를 올리기 시작한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일시적인 선반영의 효과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정이 되네요. 오늘도 살짝 막판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데 1.74%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104달러 근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가 90달러로 내려와야 되죠.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제외할 수는 없다. 러시아를 제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가를 다시 살짝 위로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40만 배럴 이상의 추가 증산은 없다. 이 이야기도 유가의 추가 하락을 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이는 여전히 셧다운인데 생각만큼 충격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씩 나타나는데 중국은 여기에 곱하기 1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은 해야 하루에 5만 명씩 이미 시장이란다.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독특하게 리비안 전기차가 확 치고 올라 17%나 상승하면서 올라오네요. 뭐 주가 바닥에는 특별하게 매력적인 부분은 없는데 일단 리비안 자동차가 상승해서 올라옵니다. 리비안의 배터리를 댄 회사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에코프로 비한 것도 서로 서프라이 체인이 묶여 있죠.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 에코갭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속성에 대한 의문성이 있죠. 늘 연속성.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른 순환매 이 벚꽃 축제가 열렸는데 누구랑 춤을 춰야 되는데 대체 누구랑 춰야 될지 너무나 파트너가 빨리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귀어보고 자기를 소개하고 네가 누구니? 네가 정말 매력 있고 나랑 결혼할 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는 거죠. 막 파트너가 바뀝니다. 이러한 장들을 욕을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펀드매니저 30년 한 저도 적응이 안 돼요. 대체 오늘은 뭐가 가지? 네. 어제는 또 5G가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5G가 살짝 더 올라올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것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어제 제가 현대사를 보고 아주 머리 아파했네. 현대사를 사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푹푹 튀어 올라와서 24강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굉장히 머리 아파했는데 저게 저런 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복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스터디 모임에 제가 현대사를 한번 분석을 해줬죠. 9월 산업이 그 뒤에 우리 난소암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카나리안 바이오인가 뭐 이름이 그러던데
거기서 난소암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액기 쓴 거죠. 그래서 두울산업이 KOTC에서 시총이 12조까지 25조까지 갔다 12조까지 가는 그 회사가 뒤에 떡 버티고 있는 거죠. 그 회사와 현대사료가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이건 가진 자의 것이죠. 네, 적절하게 이익을 실현시키고 나오시길 추천합니다. 아, 이런 것들 뭐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미국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7.2를 기록했는데 전월비 소폭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죠.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진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러시아를 오펙 플러스에서 퇴출하기 어렵다. 네, 미국이 반기를 들은 거죠. 후치 반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후치 반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미국이 좀 뭔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 패드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다. 60세 이상인가요? 50세 이상이죠? 네. 이것은 이제 누가 4차를 지금 맞겠습니까? 네, 제가 봐서는 확률이 적은데 이건 얘들이 돈 주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공식적인 뭔가 무게감을 실어줘야 되는데 다 이게 마케팅의 이 역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국 2년과 10년의 국제금리 차가 축소가 됐죠. 네, 축소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됐는데 뒤에 잠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패트릭 하크라는 사람이신데 이분이 필요하면 50bp 금리도 인상을 해야 된다.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의 대차 대표는 곧 축소할 것이다. 네, 뒤늦게 뒷북치고 계시는 거죠. 미국 2월 채용 공고 건수가 1,130만 건으로 전월비 소폭 감소를 했다. 이제 고용을 사람들을 뽑는 것도 이제 한계에 좀 온 게 아니냐, 피크아웃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다면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소비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네, 인컴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피크아웃을 쳤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향후에 미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살짝 꺾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한 마리 제입일 수 있는데 일단 보초병이 나쁜 보초병이 온 거죠. 네, 좀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이 짧은 벚꽃 봄축제를 누리지 않으면 돈을 벌 확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하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꺾일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금리 오르고 경기가 꺾인다면 주식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모든 것들 문제가 다 쏟아져 나온 후에 하나 둘씩 이제 한 커플 두 커플 해결해가는 이 과정이 가장 축제 놀기 좋은 시기인 거죠. 이때 주식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일단 빨리 주식시장에 과감히 들어와서 뭔가를 막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금일 주가 추이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는 0.97% 상승 마감, 나스닥은 1.84%, S&P는 1.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419, S&P는 4631. 네, 뒤로 갈수록 강하게 오르는 아주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국도 어제 0.86%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3.08%나 상승했네. 독일도 2.79%. 유럽은 확실히 날아간 하루를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상해만 0.33% 하락하고 항생, 니케이, 한국 모두 상승 마감한 글로벌 단기 불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들 한번 볼까요? WTI는 살짝 상승하면서 하락하다가 살짝 막판에 돌았었는데 106.48달러, 제가 104달러 그랬는데 106.4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크게 좀 문제가 됐던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을 한번 봅시다. 2년짜리 2.36, 10년짜리가 2.39. 이 차이가 며칠 전만 해도 20bp 차이였죠. 그런데 이제 3bp까지 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살짝 역전이 됐다가
다시 돌아선 것 같은데 저희가 10bp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주의하고 워칭을 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이걸 다 딛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런 금리 여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3자가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바닥 탈출이라든지 그동안 하락한 주식의 한풀이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언젠가는 문제가 꼭 될 겁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게 꺾이거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다 4월 초부터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실적 발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 비용이 상승하고 다음에 수익력이 떨어진다면 이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시장에 떠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한 발은 축제에 발을 들여놓고 또 한 발은 항상 이러한 그 늪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워칭하면서 항상 뒤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들이 지금은 주가 상승의 바닥 탈출에 의해서 묻혀져 있지만 언젠가는 폭탄이 돼서 다시 쑥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1.91% 상승해서 178.96. 어제만 해도 SE에 대해서 물량을 20%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제 유탄을 맞았죠. 네. 그런데 오늘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뭐 생각보다도 리오프닝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애플을 한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8% 넘게 오르고 오늘은 0.7% 상승하면서 1099.57, 1100슬라에 거의 다 와가는 거죠. 제가 이제 1100에서 75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단 1100을 찍은 이후에 또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면 제가 또 한번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테슬라 한번 엔비디아를 분석했죠. 테슬라를 분석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분석했는데 테슬라도 한번 제가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어제 리비안 보셨죠? 17.18%나 상승하면서 53.88 이제야 50달러 올라오네요. 그렇죠? 얘가 상장될 때가 78달러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50달러 넘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빠졌죠. 네. 이 테슬라 뒤에는 누가 붙어 있으면 아마존이 붙어 있죠. 아마존이 자기 전기차 픽업 트럭 생산을 의뢰한 상태이고 여기에 아마존이 돈을 지금 대고 있죠. 우리나라는 삼성 SDI가 일단 배터리를 내면 온통형을 내는데 얘들이 또 LFP 4분기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또 기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SDI는 우리 에코프로 BM이 관련이 돼 있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노블록스 한번 보네요. 네, 5.21% 상승해서 50.92 이제 50달러 회복을 했네요. 와, 우리 40달러 깨졌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었죠. 근데 50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회복력이 좀 낮는 것 같아요. 일단 70달러까지 노블록스는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닥이니까 무조건 팔고 있으면 안 되죠. 사야 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신 분들은 사서 100달러까지는 들고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게 아닌가 5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사랑하는 엔비디아 286.56달러에 끝나서 1.5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전고점 일단 300달러 수준까지 진격은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00달러를 탈환한 이후에 또 한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써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이크론은 2.74% 상승하며 82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저렇게 자빠져 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죠. 가게 홍라이 여사 1.3조 물량이 지금 소화 과정이 거의 끝나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약 12조 정도 나올 거다. 12조 중반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뭐 많이 나와 13조까지인데 제가 13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문제는 그 안에서 D램은 확실하고 근데 낸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키옥시아의 오염 문제 또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을 올리겠다니까 가수요가 나타나면서 낸드는 좋고 메모리는 괜찮아요. 역시 비메모리인데
심지어 쇼킹한 이야기가 최근에 수주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모든 것들이 다 TSMC로 가고 있고 또 바닥에 있는 것은 또 인텔로 가는 그러한 현상. 삼성이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 싸움 딱 한 건이 있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최근 받은 오퍼가 비메모리 쪽에서 아주 리스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폴더분도 최근에 1,400만 대에서 1,200만 대로 판매량을 좀 낮춰 잡았죠. 문제는 공급망 체인의 문제와 중국의 저렇게 셧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에게 안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메모리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그 많은 우리나라 주식의 30%가 삼성전자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큰형님이 우뚝 빨리 서시길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와 가장 관련이 많은 니켈 가격 한번 봅시다. 어제도 2.03% 하락해서 32,05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확실히 좀 빠지고 있네요. 다른 원자재 가격도 어떤 것들은 빠지고 어떤 것들은 상승하고 들쑥날쑥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피크아웃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켈 가격은 어제 빠졌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보시다 47,452달러를 지나가는 47,000까지 왔습니다. 곧 5만 달러 한번 치겠는데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정의 상관관계더라. 어제도 내가 기회 날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투기적 속성 때문에 주식의 해지 기능 이런 것은 개나 줘버린 거죠. 그렇죠? 네. 무엇이든지 이러한 상품이 초창기에 나오면 한쪽 방향성 투자만 하는 투기적 속성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서로 뭐 코인과 코인 사이의 스프레드 거래를 이용해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돈 많이 못 법니다. 방향성 투자를 해서 화끈하게 찍어서야 먹는데 문제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정의 상관관계죠.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돼야 해지 기능이 있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식이 오르고 왜 그러냐? 원인이 하나겠죠. 주식 투자자와 비트코인 투자자가 발을 반반씩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쪽에서 사서 먹은 거 일이 들고 또 이쪽에서 먹은 것도 일이 들고 이 전략 쓰는 거죠. 네, 오히려 이 전략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관전 포인트 한번 봅시다. 외생 변수 영향으로 지수의 추세적 상승보다 업종 및 종목 차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바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낙폭 가담의 실적 견조인 성장주, 실적 견조 성장주, 낙폭 가담의 실적 견조 성장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정책 변화주 이 네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4월을 맞이해야 할 것 같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게 돈이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들어오지 않고 브라질, 그렇죠? 뭐 이런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그 원자재 관련 기업들로 돈이 간다는 거예요. 인도 이런 나라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브라이트한 면들은 굉장히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걸 가지고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에서는 돈이 빠져서 그리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원자재 관련 수혜를 받는 나라와 이걸 비싼 비용을 치르고 가서 물량을 만들어서 영업이익이 까지는 나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지면 다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인버징 안에서 돈이 도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안 좋거나 미래 전망이 없는 데서 돈이 빼서 전망이 좋은데 뭐 로봇주로 간다든지 막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가고 막 니어픈주로 가고 돈이 내부에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은 멈출 것 같지 않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이런 트렌드를 잘 맞게 2, 3개 섹터를 딱 쥐고 있어 팔고 또 샀다가 또 순환매로 때리면 또 팔고 또 사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단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인데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잘 안됩니다. 특히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투자의 우려가 반영된 성장주 중심의 낙폭 확대로 인해 시장 회복 과정에서 이익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빅테크 업종.
빅테크 업종은 이익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세기 때문이죠. 네, 이커머스 시장을 잡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고정이죠.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수익이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수익력과 가격 증가력이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즉 이 말은 업종 1, 2등 위주로 주가를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주식보다는 지금 중소형 주식으로 눈이 돌아가 있죠. 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투기적으로 빨리 먹고 빨리 키우고 빨리 던지려면 중소형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외국인들도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를 사는데 그 외국인들이 저는 전통적인 외국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검은 머린 외국인들로 보이는 거죠. 즉 그 말은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데에 설정되어 있는 헤지펀드 중에서 아시아를 집중적으로 탐욕하는 자금들인데 이 자금들의 운영자들이 한국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4월은 반도체, IT, 5G 등 그동안 소외 종목군 등의 반격이 전망돼 관심을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빅테크 업종 1, 2등의 파워풀한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라든지 IT, 5G 등 소외받았던 이제야 살짝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을 거냐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한두 번 정도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5G 좋아 보인다. 두 번째로 역시 정책 수혜주와 쇼티지가 발생한 업종. 쇼티지 하면 어제 보니 시멘트 업종입니다. 제가 한라 시멘트인가요? 네, 네, 한일 시멘트, 한라 시멘트인가요? 그 유명한 시멘트 회사 오늘 한번 유튜브로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회담 이후 주도권은 신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신정부의 차기 육성 정책이 집중될 산업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ICT 관련된. 그래서 비대면 진료 같은 것들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안철수가 뭐라 그러면 또 팍팍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주 항공 분야를 키우겠다면 또 팍팍 올라가는 것 같고, 로봇 키우겠다면 또 팍팍 올라가는 것 같고, 메타버스 키우겠다면 팍팍 올라가는 것 같고, 게임 산업도 키우겠다 뭐 이런 상황을 말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엔터주에 대해서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그러한 한국 기업을 키우겠다. 그러면 또 컨텐츠 업종들이 확확 날아가는 거죠. 이러한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사서 놓고 수익 순환매로 돌아와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최근 시멘트처럼 쇼티지가 발생한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늘 우리나라와 미국은 하루 시차를 두고 반영하죠. 우리나라가 먼저 반영하고 미국이 떨어진 날은 우리나라는 오르고 오른 날은 좀 적게 오르고 뭐 안 오르든지 이런데 오늘 미국이 강하게 올랐는데 정강 후약일 확률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더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미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나이트 죽순이 신데렐라도 놀러를 가야죠. 네, 가서 춤추고 놀아야 됩니다. 이 1년에 가장 짧고 화려한 벚꽃 축제에서 안 놀면 대체 어디 가서 놀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축제장에 과감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과감히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축제장에서 파트너를 누구를 정할 것이냐, 속빈 간정인 반도체군을 잡을 것이냐, 시멘트를 파는 전통의 알부자와 춤을 출 것이냐, 최근 졸부반열에 들어선 비료나 사료사장과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은 머리 아프죠. 하지만 해야 되죠. 아니면 전통의 신흥기족이 몰락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분위기가 있는 2차전지 귀족과 춤을 출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사람이 싫으면 노복과 춤이라도 추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축제가 됐습니다. 오늘 한번 멋지게 흔들리시고 춤 한번 추는 그런 화려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도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막 피는데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제 그걸 살짝살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자연을 좋아하면 사람이 늙었다는 증거야.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그런 말 하는데 그래도 예쁜 자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